열정, 열정, 도전, 도전, 감사, 감사,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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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자. 아자.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요겐청사센터에서 조회를 시작하고요. 제품과 사회 진행은 이위에 세즈, 말모드 마스터 이위에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로는 조회사에는 요겐청사센터의 센터장님이신 공부인 본부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고요. 또 스피치에는 세즈 마스터 민혜성 사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네, 자료 공유하고 제품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아, 벌써 왔어요? 와, 오늘 아침에 이거 받고 바로 다행이네. 헐, 소리? 표시 설정이 클릭이 안 되네요. 정확히. 이거죠? 네. 네, 오늘 설명드릴 제품은 애터미 바이탈 메가 비타민 C 2000입니다. 네, 비타민 C인데요. 자, 우리가 비타민 C 하면 우리가 가장 피로 회복에도 좋고 또 항산화에 많이 신경 쓰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의 우리가 비타민 C가 필요한 이유는 여러 이유가 있을 텐데요. 무엇보다도 자료가 안 나와요. 됐습니다. 잠깐만요. 네. 네, 활성산소. 예, 우리가 생명 유지에 필요한 산소를 호흡하고, 이 산소가 몸에 이용하고 나머지 찌꺼기들이 몸 구석구석에 남아 있으면서 또 이 산소가 산화되면서 활성산소가 되면서 이렇게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뭐 뇌에 머물게 되면 치매라든지 간을 손상시키는지 혈관을 두껍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결합 조직을 이상을 일으키는 이유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비타민 C가 중요합니다. 네, 비타민 C는 또 무엇보다도 체내에서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 우리가 과일이라든지 음식이나 이런 비타민제로 드셔주시면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 그리고 또 체내에 이용하고 남으면 모두 빠져나가는 수용성 비타민으로서 안전하게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비타민 C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작용을 하게 되고요. 또 결합 조직 형성과 기능 유지에 필요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우리 피부 건강을 위해서 또 몸의 건강을 위해서 콜라겐 생성하는데 비타민 C가 아주 중요한 기능을 역할을 하면서 짝꿍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콜라겐 생성에도 필요한 비타민 C가 되겠고요. 또 우리 눈 건강이라든지 간 건강, 또 혈관벽을 튼튼하게 해서 혈액순환도 잘 되게 하고 또 무엇보다도 이 혈관에 튼튼하게 하면서 또한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코르티솔이라는 이런 물질이 분비가 되는데요. 그 비타민 C를 섭취하시면서 코르티솔의 분비를 억제하게 되는 역할을 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항산화, 항바이러스 작용을 하면서 우리 몸의 면역력을 올리고 또 감염 예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비타민 C를 떠올리면 생각나는 과일이 하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레몬입니다. 레몬을 우리가 많이 섭취하고 싶고 또 요즘 유행처럼 퍼져 있는 제품이 하나 있죠. 레몬즙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 레몬즙을 요즘 비타민C를 우리가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소비자분들이나 사업자분들 아니면 많은 분들이 레몬 제품에 각광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홈쇼핑이라든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레몬즙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제품 몇 가지를 제가 함께 비교를 해봐 드리겠습니다. 여땡땡이라는 제품이 유명한 제품이 있고요. 또 땡근당에서 나오는 레몬즙에 100% 유기농 제품이 있습니다. 자, 이 제품을 보면 지금 한 박스에 한 14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레포에 그리고 이걸 우리 지금 메가 비타민 2000과 비교하면 90% 비교를 하다면 여땡땡이라는 제품은
가볍게 84%만 비교해도 78,000원이랑 가격이 되고요. 또 종땡땡 이 제품들은 지금 이거 14%에 21,900원이거든요. 이걸 90% 환산을 하게 되면 10만 원이 훌쩍 넘어가죠. 자, 우리 제품은 지금 29,000원에 90% 가격입니다. 자, 단순 비교만 해도 비교하면 가격은 월등히 저렴한 가격인데요. 무엇보다도 지금 레몬즙의 이 한 포가 레몬을 한 개를 쭉 짜서 들어가는 제품입니다. 근데 레몬 한 개의 분량은 우리가 식약처에서 인정하는 하루 권장량 100mg입니다. 자, 그러면 사장님들 레몬 한 개를 드시겠어요? 레몬 20개를 드시는 효과가 좋을까요? 예, 당연히 레몬 한 개보다 레몬 20개를 먹는 효과가 좋겠죠. 그런데 그래서 굳이 비싸게 10배나 넘는 가격을 주고 레몬 한 개를 드실 필요가 있을까요? 예, 레몬 20개의 양념 메가 비타민은 레몬 20개로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가 드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자, 이 제품을 비교해서 우리가 레몬은 즙을 먹는 이유도 앞에서 소개드렸던 비타민C가 필요한 이유, 기능에 대해서 똑같은 기능을 하는 제품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비타민 메가 2000이라든지 또 하나의 제품 비타민C 500짜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 권장량 100mg에서 500mg을 먹을 수 있는 바이탈 컬러 비타민, 이 비타민은요 망고 맛이에요. 그리고 7가지 다양한 과일과 채소가 들어가면서 또 하루 한 포 이렇게 여러 포를 드실 수 있는 제품인데요. 무엇보다도 이가 가루 제형입니다. 그래서 입에서 사르르 녹고 그 처음에 비타민C가 익숙치 않은 분들은 500mg짜리로 시작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제품은 안에 다양한 부원료와 함께 가루 제형인데 우리가 저 개인적으로 저는 타블렛 비타민C를 먹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위가 약해서 위장장애도 좀 일어나고 또 넘어가면 이렇게 쓰린 증상도 많이 일어나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루 제형은 지금 완전히 적응을 했고요. 저한테는 그다지 신맛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잘 적응한 제품이고 이 제품 안에는 망고 농축액이라든지 호박 추출물, 감귤, 진흙버섯, 울금 농축액 분말들이 조금씩 들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제가 요즘 좋아하는 메가 비타민 2000 같은 경우는 아주 쨍한 맛이죠. 자, 이것은 레몬 맛이기도 하고요. 똑같이 7가지 보일러가 들어있고 순수 비타민이 2000을 꽉 채워서 메가로 드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자, 이 제품에 물에서 어떻게 그러면 이 고함량의 제품을 좀 더 수월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좀 더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한다면 지금 2000mg을 식약처 고지의 2000%가 넘죠. 이런 부원료를 보기만 해도 상큼한 모습이 됩니다. 자, 이 제품을 보다 맛있게 드시는 방법은 물에 타거나 그래서 물에 타시면 레몬수를 한 잔 드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레몬수에 레몬 한 개 분량이 아니라 레몬 20개를 드시는 분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스로 함께 복용을 하시면 좀 더 새콤하고 달콤한 맛을 보실 수가 있고 탄산수와 연결하게 되면 레모네이드 맛을 드시면서 아주 여름에도 시원하고 또 보기만 해도 아주 입에서 침이 고이는 그런 느낌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렇게 복용하시고요. 누구에게 추천하냐면 항산화가 필요한 모든 분들에게 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피부 건강을 염려하고 또 피로 회복에 위하고 또 어르신들이 같은 경우 혈관 건강에 도움을 받고자 우리가 레몬즙을 먹듯이 레몬씨가 다 필요하면서 이렇게 비타민C가 필요한 제품인 것 같고 모두에게 권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가격은 비타민C 메가 비타민 2000이 29,000에 90%에 13,000ppb이고요. 또 500ml짜리가 28,800원, 7,500ppb입니다. 이상 제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조회사를 해주실 분은 녹양 천사센터의 센터장님이시고 또 권부임 본부장님의 조회사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나와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스타마스타 권부임입니다. 네, 네.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부분은요,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애터미를 하는 이유는 목적이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죠. 그래서 삶의 목적을 향해 제대로 가고 있는 사람들의 습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중에 첫 번째는요, 자신의 삶을 주도한다입니다. 네, 우리는 살아가면서 유전적, 환경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자신의 삶을 어, 높이려고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안주하거나 자신의 삶을 그냥 포기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가 가난하기 때문에 나도 가난하게 그냥 살 수밖에 없다. 또는 나라가 선진국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부자가 될 수 없다. 뭐 이렇듯 부모 탓, 그다음에 나라 탓, 그다음에 시대 탓 등을 하면서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저희 남편 같은 경우에도 진짜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어, 매년 경제가 안 좋다. 아껴 써야 된다. 그래서 계속 나빠지고 있다. 이 얘기를 한 해도 안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내 탓이 아니라 남의 탓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코로나 걸렸을 때도 저희 남편 같은 경우에 마스크를 이걸 쓰면 안 된다, 저거 쓰면 안 된다, 이걸 써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이렇게 조금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집에 가면 이렇게 창문을 활짝 열어요. 좀 환기시키느라고. 근데 저희 남편이 항상 닫아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창문이 제가 가면 열고 저희 남편은 닫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다 틀린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사업 초기에, 그 의정부 누리센터에서 이제 그 처음에 이제 조회를 나가고 이렇게 사업을 시작할 때 저의 지인을 제가 초대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지인이 저희 의정부 누리센터에 이제 몇 번 오시더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화장실에 세면기 밑에 물이 샌대요. 그러면서 왜 이게 센터 운영하시는 분이 이걸 안 고치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그분한 어떻게 생각이 들었냐면, 이분이 이렇게 세심한 것까지 다 살필 수 있구나. 그래서 사장님이 이렇게 센터장 하면 센터가 진짜 불편한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하고 되게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분이 긍정적인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매사에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시고 그분이 일하는 직장을 제가 이제 막 가서 이제 소비자 구축하러 가게 됐는데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하나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부정적이라.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애터미 하기 전에 이분하고 가끔 만났을 때 그 직장에 있는 상사에 대한 불만을 엄청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이분이 일하는 곳에 있는 사장님들이 진짜 다 잘못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있답니다. 뭐냐면요. 이런 사람들은 날씨가 무더워지면 가까운 지인들에게 말도 안 되는 짜증을 내고 또 내가 공부를 못하는 건 친구 탓이고 또 내가 이렇게 감정 기복이 심하고 때로는 우울한 이유는 부모님의 사랑이 부족해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그리고 또 매출이 부족하면 직원들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고 직원들은 또 사장님 때문에 그런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취직을 못하는 이유는 나라가 정치가 개편이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한다고 해요. 근데 실제로 저희 남편이 좀 그래요. 정치색이 굉장히 짙은데 뭐 세금이 올라가거나 막 일이 없는 이유가 다 대통령 때문, 나라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남의 탓이라고 하는 이유는요. 나의 자유의지로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도적인 마인드로 문제 해결을 해나가야 하는데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바꾸고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움직여야 돼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조금 긍정적인 편이에요. 그래서 뭐 코로나가 일어나든 아니면 뭐 나라 경제가 나쁘다고 하든 이게 들리지가 않아요. 사실은 내가 하고 있는 그게 더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별로 안 들리더라고요. 실제로 코로나가 터졌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 그때 전체 센터가 다 폐쇄가 된 거예요. 애터미. 그래서 센터를 나갈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 날부터 진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딱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장님하고 팀장님하고 같이 마스크를 쓰고 마사지를 하고 매일매일 돌아다녔어요. 근데 사람들의 시선이나 사람들이 저희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 왜 이렇게 돌아다니냐고 돌아다니면 안 되는데 그런 얘기를 진짜 많이 했었는데 저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한 번도 그 부분에 물러선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했더니 파트너 사장님들이 어느 순간 한 분 한 분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열심히 뛰어서 함께 각자의 목표를 이룰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주도하는 게 저희 애터미 사업하는 애터미에서 성공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서 중요한 거는요. 끝을 생각하며 시작한다고 해요. 우리가 시간의 소중함은 다 알지만 시간 낭비를 굉장히 많이 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데 이렇게 우리가 죽어서 관 속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를 들으면서 끝에 가서 시간의 소중함을 우리가 다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 낭비를 하지 않고 시간의 소중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스티븐 코비는 자기 소명서 적기를 강조를 하고 있어요. 제발 글로 적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애터미에서 한 달에 한 번 인생 시나리오를 적고 있어서 이 부분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자기 소명서에는 어떤 걸 적냐면 예를 들면 우선 가정에서 성공하자. 그리고 다른 사람의 충고를 귀담아 듣자. 그리고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을 옹호하라. 라고 합니다. 저 이 부분이 저희 애터미 사업하는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저도 마찬가지고 일단 우리가 마음에 안 들거나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옹호하기보다는 비난을 많이 하게 되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성공하는 습관을 기르려면 그 사람이 없어도 그 사람을 옹호해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저는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겸손을 잃지 말자. 그리고 내일 계획을 오늘 세우자. 그리고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자. 이것도 저희 애터미에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죠. 실수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경험이 쌓이기 때문에 성공에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 듣고 한 번 말하라. 이것도 애터미에서 진짜 많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인생 시나리오에 같이 적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에게 가끔 인생 시나리오 적자 그러면 저번에 적었는데 왜 또 적어요 하시는데 인생 시나리오는 매달 적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매달 수정해 나가셔야지 성공의 자리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공하는 7가지 습관 중에 세 번째 습관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입니다. 이거 시간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저희 이승희 단장님께서 이 부분을 한번 강의 내용에서 말씀해 주신 적이 있는데 우리가 긴급한 일과 중요한 일 중에 어떤 일을 먼저 할까요? 네. 일단은 긴급하고 중요한 일, 두 가지 다일 경우에 가장 먼저 하게 된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내일 시험일 경우 우리 시험 공부하죠. 그리고 또 이렇게 조회 뭐 이런 거 내일이다 그러면 진짜 그 전날 막 준비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중요하고 긴급한 일을 가장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긴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이 있어요. 예를 들면 독서나 운동 같은 경우는 긴급하진 않잖아요. 당장 안 해도 뭐 어떻게 되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우리가 멀게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일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하지 않지만 긴급한 일. 예를 들어서 TV 드라마 보는 거. 왜냐하면 TV 드라마가 딱 그 시간에 하니까 사람들이 이 긴급한 일, 요 일을 먼저 하는 경우가 많대요. 중요한 일보다는 긴급한 일을 먼저 많이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긴급한 일보다는 중요한 일을 먼저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 않은 일은 당연히 우리가 안 하게 되겠죠. 그래서 스티븐 코비는 긴급하지 않고 중요한 걸 먼저 해야 한다. 소중한 걸 먼저 해야 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긴급하지 않고 중요한 일, 독서 같은 경우죠. 이 독서가 쌓이면 나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중한 걸 먼저 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저희 에이코와 첫 번째가 책 읽기잖아요. 이 책 읽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1번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걸 먼저 해야 되는 이유는 아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듯이
애터미를 하는 이유, 목적이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성공하는 사람들의 중요한 습관은요, 승승을 생각하라. 인데요, 우리 윈윈 생각하시면 돼요.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 승승을 생각하라는데, 인간관계에는 5가지 패러다임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승승적 사고. 나도 이기고, 너도 이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승패적 사고. 내가 이기고, 상대방이 지고. 그 다음에 패승적 사고. 내가 지고, 상대방이 이기고. 그 다음에, 뭐죠? 그다음에 PPT가 잘못됐네요. 네, 승적 사고, 내가 무조건 이기는 그런 사고 이렇게 5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어떨 때 일을 진행을 하고 시작을 할까요? 네, 내가 이길 때 사람들이 시작하고 비즈니스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승승적인 사고일 때, 뭐 내가 이길 때 하게 되는데 스티븐 코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승승이 아니면 무거래를 해라, 거래를 하지 말아라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삶이 연속적으로 내가 이기는 승이 계속 되게 되면 남이 나를 도와주지 않게 된대요. 그리고 나의 명성에도 누가 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승승이 아니면 노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해요. 저희 애터미하고 이거를 연결시켜 보면 이 승승적 사고를 연결시켜 보면 파트너를 우리 성공시키면 나는 성공하게 돼 있다. 정말 연관된 말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죠. 우리가 포인트 맞출 때 내 거만 맞추는 게 아니라 내 하회에 있는 파트너들 거를 먼저 보고 그분들 거를 맞힌 다음에 그 다음에 나의 거를 먼저 보는 이렇게 그러면 파트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런 승승적 사고를 계속 했을 때 상대방은 나를 도와주게 되어 있다고 해요. 처음에는 파트너가 모르지만 나중에 되면 파트너도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보다는 파트너를 먼저 보면서 이렇게 사업을 해나가다 보면은 나는 어느새 성공의 자리에 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각자 애터미 사업에 연관을 지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승승을 생각하라 이 말씀도 애터미 사업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5번째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은요. 먼저 이해하고 다음에 이해시켜라입니다. 그리스에 3가지 철학이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에토스, 두 번째 파토스, 로고스가 있는데 에토스는 뭐냐면 개인의 성품. 내가 먼저 제대로 된 인간이 돼야 된다라는 뜻인데요. 우리 이런 말 있죠. 내가 좋은 나무가 돼야 좋은 열매가 열린다. 이 말하고 연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파토스는 다른 사람에게 공감해주고 다른 사람과 함께 감정을 느끼는 걸 말해요. 그리고 로고스는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설득의 논리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 에토스하고 파토스는 간과하고 로고스, 그러니까 남을 설득하려고만 하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해요. 이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 순서대로 해야지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감적으로 경청한 후에 상대방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했을 때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성공하기 위한 습관으로는 시너지를 내라인데요. 우리가 1 플러스 1은 2가 아니라 11이 되는 게 시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중요한 거는 내가 1이 되어야 돼요. 이렇게 내가 0.7이 되거나 또 상대방도 1이 되거나 내가 1이 되고 상대방이 1이 돼야지 이 11이 될 수 있는데 나도 1이 안 되고 상대방도 1이 안 된 상태에서는 그냥 11이 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0.7, 0.6이면 0.3일 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나의 실력과 성품을 갖춰서 내가 1이 되고 상대방도 똑같이 실력과 성품을 갖춰서 1이 됐을 때 이 11의 이 시너지 효과가 가장 크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과 내가 가장 중요한 건 신뢰가 쌓여 있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 1과 1인 사람들이 만났을 때 이 시너지가 무한대로 일어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신뢰가 쌓일 때 시너지는 폭발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스폰서님들께서
애터미는 내가 파트너를 변화시킬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나와 함께 꿈을 꾸는 그런 리더를 찾았을 때, 그 사업이 커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너지가 커져서 내 사업이 폭발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스티븐 코비가 말하는 거하고 마찬가지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7번째 습관은요, 끊임없이 쇄신하라입니다. 이거는 시간 할애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4가지 차원에서 쇄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신체적인 차원의 쇄신인데요. 우리가 몸이 아프면 아무것도 못하죠. 진짜 우리가 코로나 걸렸을 때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후유증이 있어서 심하게 앓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았고 저도 이제 코로나에 걸렸을 때 정말 진짜 팔다리 허리가 진짜 너무너무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을 정도가 됐는데 이렇게 우리가 코로나에 걸려도 또 가볍게 넘어가는 사람도 있죠. 그러기 위해선 평상시에 건강식품이나 운동을 해서 우리가 길게 성공할 수 있을 때까지 길게 이렇게 갈 수 있게 신체적인 차원의 쇄신을 해 놓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 차원인데요.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일을 하다 보면 정말 인간관계가 많기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신앙인들은 신앙으로 이렇게 또 찾아나가시면 되고 또 신앙이 없으신 분들은 뭐 음악 감상이나 명상 등을 해서 마음의 안정을 이렇게 해가시면서 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신적, 지적인 차원인데요. 가장 이거를 쇄신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네, 책 읽기. 책 읽기가 진짜 중요한데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해요. 그거는 글쓰기라고 합니다. 이 글쓰기는 고도의 정신작용이기 때문에 책 읽기보다 더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 시나리오 쓰는 거, 소명서 작성하는 거, 또 일기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읽기와 이 쓰기는 차원이 다른 그런 정신적, 지적 차원을 쇄신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사회적, 감정적인 차원인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거, 카네기 인간관계론에 보면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고 관계 개선을 위해 내가 뭘 노력을 해야 되는지를 항상 생각하셔야 된다고 해요. 그러기 위해서 애터미가 인간관계, 관계 사업이기 때문에 소통이나 상담하는 게 애터미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극복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제가 1번에서 3번까지는 개인적인 습관을 만들어 나가는 거고 4번에서 6번까지는 대인관계에 관한 습관이에요. 그리고 7번째는 통합적인 부분인데요. 이 순서대로 내가 성공하는 습관을 만들어 나가다 보면은 우리가 목적하는 삶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끝으로 배우는 기쁨보다 실천하는 기쁨을 더욱 누려야 한다고 하고요. 머리로 느낀 기쁨은 휘발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천으로 얻은 기쁨은 오래 간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 7가지 중에서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실천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좋은 조회사로요. 또 성공하는 습관의 7가지 키워드를 잘 안내해 주신 공부의 본부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스피치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민혜성 사장님의 스피치를 들어보겠습니다. 민혜성 사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양 찬사센터 세일즈 마스터 민혜성입니다. 오늘은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고 있고요. 애터미 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애터미를 알게 된 건 전 직장에 같이 근무했던 팀장님이 소개로 문자와 동영상 등을 보다가 뭐라도 사드려야 되나 해서 주방세제를 구매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회원가입을 하게 되었고 주방세제를 써보니까 적은 양으로도 기름이 잘 지고 헹굼도 잘 되어서 이거 괜찮다 하고 만족했던 중에 휴지와
화장품 등으로 마트 체인지를 하게 되었어요. 또한 계절이 바뀔 때마다 알러지 비염으로 재채기와 콧물이 심해서 병원에 꼭 가야 됐었는데 면역력이라는 말에 해모인과 홍삼단을 먹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증세가 많이 완화되어서 지금은 생활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요즘 감기와 독감이 많이 유행해서 마스크 꼭 끼고 다니라고 그러고 미세먼지도 안 좋은데요. 저희 식구들 저녁마다 홍해원 한 잔씩 타서 억지로 먹이면서 면역력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평생을 일을 하고 남들 부러워하는 직장도 다녔는데 일순간 무일푼이 되고 생계를 걱정해야 되고 내가 일하지 않으면 누가 일할 사람 없고 내가 돈 벌지 않으면 아이들이 생활이 안 되는 그런 경우까지도 갔었는데요. 내가 일어서고 내 마음이 굳어야 내 가정이 온전하고 내 아이들이 굳건하게 살 수 있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애터미 시스템 참여와 성공자분들 말씀,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제품 공부하고 사업 방향이나 보상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과연 내가 될까? 이런 의문도 품으면서도 이 성공자들이나 회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열심히 하고 포기만 안 하면 돼. 언젠가는 될 거야. 언젠가는 끝에서 만날 거야. 라는 말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지금 열심히 마트 쪽을 다니면서 백만갑을 하고 있습니다. 회장님 말씀대로 열심히 백만갑을 하고 소비자를 구축하고 멤버십을 구축하고 하면 언젠가는 저와 같이 뛸 수 있는 파트너들, 지금도 물론 있지만 더 많이 생기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목표를 향해서 같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목표는 지금 어떻게 할까 하다가 예전에는 이렇게 멋진 한옥을 져놓고 이쁜 한복 입고 앉아서 바깥을 내다보는 그런 모습을 많이 상상을 했었는데요. 그거는 이제 아직 조금 더 먼 미래인 것 같고, 지금은 어쨌든 제가 지금 생활하는 차원에서 아이들이 항상 엄마를 믿고 기댈 수 있는, 그리고 형제들한테 부담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수입을 이룰 수 있도록 오토 판매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결같이 차분하고 저력 있는 모습으로 꾸준함을 보이고 계신 미나사님 꿈을 응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간단한 시스템 안내 드리고 우리 조회를 마치겠습니다. 네, 내일이죠. 토요일 일산 원데이 세미나가 진행되고요. 일요일 종로 세미나, 그리고 월요일 굿모닝 애터미, 그리고 돌아오는 목요일 원데이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 사원 재창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원 준비, 야! 사원 시작! 오늘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강요한다. 믿음에 서며 겸손히 섬긴다.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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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아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열정이 있어서 하얀 그 커튼